내일장 미리 보기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본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시장의 상황 이번 주에는 어쨌든 뭐 확인해야 될 것들도 많았고 변수도 많았고 이러면서 네. 변동성이 좀 심한 모습이었어요. 다음 주에는 어떨까요? 일단은 이번 주는 굉장히 큰 이슈,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많았다면 다음 주에는 딱히 있다라고 할 만한 이벤트가 지금 없거든요. 그렇다라고 하면 수급의 변동성에 우리가 조금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네. 드는데 일단 사실은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도 더 안 좋을 수도 있었는데 중국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은 지수는 좋지 않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숨통을 좀 틔울 만한 그렇죠. 그러한 또 움직임들이 나왔었거든요.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. 근데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 오늘 이 열리는 글로벌 증시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는 수급적으로 우리가 욕심을 조금 내려놓아야 될 수도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으로 어떤 주도 업종을 이 트레이딩 하시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두시고 이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회복이 되는 것을 저는 먼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일단 우리가 기다렸던 MSCI 지수 편입은 모두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. 네, 그리고 나서 이 반도체 IT라든지 2차 전지 모두 굉장히 또 조정이 조금씩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요. 네. 일단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메이저 주체들의 이제 수급의 회복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, 그리고 이제 MSCI 지수 편입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8월 30일 날 이제 패시브 자금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좀 노리는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한번 우리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지금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자동차 관련해서도 지금 대표적으로 뭐 한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 나오면서 폭발적인 또 상승을 좀 기록을 했고 또 이제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반영되어 먼저 조정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실적에 따른 굉장히 빠른 변동성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,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새로운 이 뉴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 쪽에 만약 주도 업종의 회복 속도가 조금 더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쪽으로의 이제 수급의 이동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음을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어쨌든 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기본으로 버텨주는 상황에서 실적이라든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업종으로 요즘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또 수급이 그쪽으로 한꺼번에 확 쏠리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나 흐름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주에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업종 어떤 거 보세요, 섹터? 일단 만약 다음 주에 수급이 또 주도 업종 내에서 빠르게 회복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로봇주들 일부 몇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일단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출발하기 전에 글로벌 증시에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. 뭐였냐면 GM 그리고 포드와 같은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급락을 한 이유가 뭐였냐면 노조와의 임금 협상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제조업 입장에서는, 그러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는 인간들에게 나오는 노동력보다는 이제 로봇 산업을 통한 이제 이 산업력을 조금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이제 로봇 하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. 종류가 많은데 가장 빠르게 어떤 산업이 실적을 내보일 수 있을 것이냐? 결국 물류 그리고 자동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이제 기업이겠죠.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로봇주들이 관심을 받았을 때는 로봇 산업을 한다고 하면 이 기업 저 기업 다 같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의 속도차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제 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T-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조정에도 굳건하게 지금 계속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고 또 이제 그들이 가다 보니까 잠시 좀 주춤했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 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. 이들의 특징이 지수가 그다지 좋지 않을 때 움직였다라는 것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쪽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로봇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개장을 할 때 시초가에 또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까요? 일단 로봇 관련해서
V원택이라고 하는 기업을 V원택.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V원택이 로봇 사업도 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. 일단 사실은 이제 V원택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에는 2차 전지 장비주로 좀 먼저 알고 계실 거예요. 뭐 그러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로봇 물류 사업 쪽에 이제 성과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2021년이죠. 그러니까 자율주행 AMR 전문 개발 기업 시스콘을 좀 인수를 하면서 이 물류 자동화 사업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이것이 2년 전에 인수를 하다 보니까 성과가 언제 나올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. 그런데 제법 빠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V원택도 단순히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저는 로봇 관련주로도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V원택의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면 뭐 하나기술이라든지 P&T라든지 최근에 2차 전지 장비주들의 움직임과는 조금 다르게 로봇주들과 조금 더 커플링되어 움직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2차 전지 검사 장비 사업의 꾸준함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, 그러니까 로봇 사업에 대한 실적까지 합쳐진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전기차 기업들이 다 리쇼어링 혹은 IRA 법안 때문에라도 지금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. 뭐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장비뿐만 아니고 이 물류 자동화 시스템까지도 이제 같이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에 뭐 물론 실적도 중요합니다. 하지만 이제 성장성을 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V원택도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되는 로봇 관련주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V원택 로봇 관련 종목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추가로 발굴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네. 자,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?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언제 사서 네, 언제 파냐의 문제이겠죠. 일단 이제 이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최근에 가는 종목이 더 가는데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 혹은 T 로보틱스 아니면 최근에 부각을 좀 받았던 유진 로봇을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추세보다, 그러니까 추세도 중요하지만 네. 메이저 주체들의 이제 수급을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V원택을 현재 구간,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에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대신에 이 10,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좀 빠르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만약 지수의 조정 때문에 내려온다면 충분히 뭐 역발상적으로 좀 낮은 가격에 사는 전략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단순히 기업의 변동성에 10,00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필수적으로 좀 손절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만약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 이제 월봉상 가장 이제 매물이 많은 구간대가 15만 원, 그러니까 14만 원 전후일 것 같거든요. 근데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저는 1차적으로는 16만 원까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이 구간에서 조금 더 이제 로봇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 이 저항대를 좀 돌파를 해서 2만 원대까지의 강력한 시세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에 이제 이 V원택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생각보다 좀 얇아요. 네. 호가 물량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매수 매도를 좀 미리 걸어두시는 투자의 팁까지 한번 더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다음 주에 좀 로봇 관련 종목 섹터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중에서도 V원택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저희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 다음 주에 잘 공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오늘 시장 또 마무리를 해봤고 다음 주도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 또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